엄마, 이 피아노 중고로 팔면 200만 원은 받을 것 같은데요. 큰아들 재훈이가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를 두드리며 말했다. 안 돼. 그건 절대 못 팔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간병비만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피아노 칠 손도 없으면서 왜 붙들고 계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피아노 칠 손도 없다니. 50년 전 이 손은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의 손이었다. 서울예술대학 수석 졸업, 국제 콩쿠르 입상, 해외 유학 제의까지 받았던 이 손.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남편도 자식들도. 저는 그저 평범한 음악학원 원장으로만 살았으니까. 엄마, 대답 좀 하세요. 작은 딸 수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저는 피아노 건반을 쓰다듬었다. 왼손이 떨렸다. 석 달 전 경미한 뇌졸중 발작 이후 왼쪽 신체가 자유롭지 않았다. 재활만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래.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라고요? 엄마 재활비만 벌써 1,00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오빠네 사정도 어렵고 우리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한데요. 순간 오래된 악보 한 장이 피아노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쇼팽 야상곡 2번.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곡. 재훈이가 그걸 주우려다 악보 사이에서 낡은 통장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게 뭐예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건 자식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래된 거야. 통장인데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훈이가 통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잔액이 8천만 원? 수진이가 달려와 통장을 빼앗아 봤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어떻게 이런 돈이 있어요? 그건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매달 들어오는 익명의 후원금. 옛 제자들이 보내는 감사의 표시. 하지만 제자들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발신자는 항상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이라고만 적혀 있었으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비밀 통장을 숨기고 있었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간병비 대느라 허리 휘는 동안 엄마는 8천만 원을 숨기고 있었다고요?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돈으로 당장 요양원 들어가세요. 그럼 우리도 편하고 엄마도 전문적인 케어 받을 수 있잖아요. 요양원은 싫어. 왜요? 이 돈이면 좋은 곳 갈 수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짜리. 난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재훈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솔직히 우리가 번갈아 가며 간병하는 것도 한계예요. 엄마도 불편하시잖아요. 요양원이 답이에요.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조율이 필요한 피아노처럼 제 인생도 다시 조율이 필요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오래된 악보 더미 속에서 하나의 편지가 떨어졌다. 30년 전 제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이지은이 보낸 편지. 선생님, 언젠가 다시 무대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음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 만에 다시 무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자식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모든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박선희입니다. 올해 67세,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요양원 월 300만 원, 간병인 월 500만 원, 자식들과 동거하며 눈치 보기. 모든 선택지가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제 인생에 숨겨진 카드를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평범한 음악학원 원장이 아닌 한때 천재라 불렸던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그리고 67세에 다시 시작한 제2의 인생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모든 것은 석 달 전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음악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피아노 건반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지만 왼쪽 신체 기능이 약해졌어요.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활. 그 단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퇴원 후 재훈이와 수진이가 번갈아 가며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엄마, 물 드릴게요. 엄마, 약 시간이에요.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빠, 이번 주는 오빠가 모셔가야 해요. 나도 출장 있어요. 나도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너가 좀 더 해. 결국 저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적인 재활도 받을 수 있고, 난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지만 엄마 혼자는 위험해요. 우리도 계속 돌볼 수 없고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제 방에서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75년 서울 세종문화회관 무대. 검은 드레스를 입은 25살의 저. 신문기사 제목 천재 피아니스트 박선희, 쇼팽 콩쿠르 3위 입상. 당시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해외 유학제의 유럽 연주 투어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해 저는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 선희야, 나랑 결혼하면 음악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 내가 가난한 거 알잖아. 괜찮아요. 음악은 취미로도 할 수 있어요. 순진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을 졌고 저는 임신했습니다. 유럽 투어는 취소되었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조금만 참아. 내가 성공하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음악학원을 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박선희는 사라지고 음악학원 원장 박선희가 되었습니다. 3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제가 한때 천재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엄마는 그냥 피아노 학원 하시는 분. 그게 자식들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자식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매달 익명의 계좌로 들어오는 후원금. 처음엔 50만 원. 점점 늘어나 지금은 매달 150만 원. 발신자는 항상 같았습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로부터. 누군지 몰랐습니다. 옛 제자들일까? 아니면 제 연주를 기억하는 팬들일까? 궁금했지만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조용히 저축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정말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비밀 통장이 발각된 다음 날, 재훈이와 수진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엄마,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합시다. 재훈이가 식탁에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그건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온다고요? 벌써 20년? 그럼 총 얼마예요? 수진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억 6천만 원. 지출 감안하면 지금 8천만 원 남은 거 맞네요. 엄마, 이거 탈세 아니에요? 탈세가 아니야. 그냥 선물이야. 누구한테요? 모르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20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요. 재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솔직해지세요. 이 돈으로 요양원 가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더 이상 돌볼 수 없어요. 난 요양원 안 가. 왜요? 이 돈이면 최고급 요양원 갈 수 있는데요.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번갈아 간병하는 것도 한계고 전문 간병인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엄마 연금 120만 원으로는 택도 없죠. 그래서 이 돈 쓰라는 거야? 당연하죠. 엄마 돈인데 엄마가 써야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제 돈이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그들이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훈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지금 회사에서 정리해고 위기예요. 재취업 준비금이 필요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둘째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학원비가 엄청나요. 솔직히 빠듯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엄마 돈이 필요한 거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재훈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비용 빼고 남는 돈을 저희가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어차피 엄마는 쓸 일도 없으시잖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이 원한 건 제 아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돈이었습니다. 너희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너희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다 됐어. 이제 엄마 마지막 남은 돈까지 빼앗으려고? 엄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 눈빛에 다 보여. 엄마 돈 노리는 거.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런 자식들로 보여요? 진짜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면 요양원 얘기는 왜 자꾸 꺼내? 재훈이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건 너희야. 엄마 재산 노리는 자식들. 그날 자식들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쇼팽 야상곡. 50년 만에 다시 연주해 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삶도 끝났고 이제 자식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남은 건 8천만 원뿐. 하지만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요양원 월 300만 원이면 2년. 간병인 월 500만 원이면 1년 반. 그 후에는 결국 자식들 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선희 선생님이십니까? 생소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미라입니다. 선생님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1970년대에 활동하셨던 피아니스트 박선희 선생님 맞으시죠? 어떻게 저를? 선생님의 옛 제자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고요. 옛 제자들. 그 익명의 후원금을 보내던 사람들. 제자들이요? 네.
특히 이지은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하셨어요. 이지은, 30년 전 제가 가르쳤던 가장 뛰어난 제자. 지금은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목이 메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실버 아티스트 공동주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실버 아티스트 공동주택? 네. 예술 활동을 했던 시니어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 임대주택입니다. 월 임대료는 22만 원이고요. 22만 원. 요양원 300만 원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네, 선생님. 2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LH가 협력해서 만든 시범 사업입니다. 음악인, 화가, 작가 등 평생 예술 활동을 하신 어르신들께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은 1970년대 활발히 활동하신 피아니스트시고 30년간 음악 교육을 하셨잖아요.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셨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독립적인 원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건물 1층에는 공동 연습실과 소공 연장이 있습니다. 음악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음 연습실도 있고요. 연습실이요? 네.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입주하신 예술인 어르신들끼리 소규모 콘서트도 자주 여신다고 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공간, 동료 음악인들과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곳,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요? 주 2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하고 건물에는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재활치료도 건물 내 소규모 클리닉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완벽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 저렴한 비용, 재활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내일 저희 재단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경우는 옛 제자분들이 추천서도 써주셔서 심사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요양원도 자식들 눈치도 아닌 제3의 길. 다음 날 아침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이미라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서류 작성하시죠. 그리고 선생님, 이분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문이 열리면서 3명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선생님, 이지은, 김소희, 박민정. 30년 전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이지은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생님 소식 계속 찾았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얘기 듣고 너무 걱정했어요. 너희가 그 후원금을 보낸 거니?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김소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본인 꿈은 포기하시면서 우리 꿈은 키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면 꼭 보답하자고 약속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생님, 이제 실버 아티스트 주택 가서 다시 음악하세요. 선생님 연주 다시 듣고 싶어요. 박민정이 악보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즐겨 치시던 쇼팽 야상곡이에요. 다시 연주해 주세요. 악보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손이 자유롭지 않아. 괜찮아요. 재활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는 모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다음 날 재훈이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부르셨어요?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 갈등 이후 서먹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저는 실버 아티스트 주택 입주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들어갈 곳이야. 재훈이가 서류를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버 아티스트 공동주택? 이게 뭐예요? 예술인을 위한 특별 임대주택이야. 월 22만 원. 22만 원?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양원은 300만 원인데 22만 원이라고요? 응. 그리고 난 요양원 가는 게 아니야. 독립적으로 살 거야. 재훈이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거 예술인만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엄마는 그냥 음악학원 하셨잖아요. 순간이었습니다. 5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밝힐 시간.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옛 신문 스크랩, 상장,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훈이가 노란 신문 기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박선희, 쇼팽 국제 콩쿠르 3위.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다른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게 엄마세요?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응, 25살 때야. 엄마가 피아니스트였어요? 두 자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냥 피아니스트가 아니야. 한때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였어.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결혼하고 너희 키우면서 그 꿈은 포기했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수진이가 상장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서울예술대학 수석 졸업, 콩쿠르 입상, 해외 연주 초청. 엄마는 왜 이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예요? 너희 아빠 사랑했고 가족이 더 소중했으니까. 재훈이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제자들 명단? 응. 30년간 가르쳤던 아이들이야. 이지은.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야. 내가 가르쳤지. 수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명한 이지은 교수님을요? 응. 그 아이가 내 제자였어. 재훈이가 비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 익명의 후원금도 제자들이 보낸 거야. 20년 동안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대단한 과거가 있으셨는데. 대단할 것 없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재훈이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엄청난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너희가 알 필요 없었으니까. 난 그냥 너희 엄마로 사는 게 좋았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이런 분이신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제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실버 아티스트 주택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여기는 나 같은 예술인 노인들을 위한 곳이야. 음악 연습실도 있고 작은 공연장도 있어. 재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엄마, 정말 거기 가실 거예요? 응. 다음 주에 이사해.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혼자 생활하시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생활지원사가 주 2회 방문하고 건물에 간호사도 있어. 걱정 마.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월 22만 원은 내 연금으로 충분해.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은 내 저축으로 낼 거야. 그럼 남은 돈은요?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말이 냉정하게 나왔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너희도 이제 알았지? 엄마는 너희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래도 가끔은 찾아뵐게요. 그래. 환영해. 단, 돈 얘기는 하지 마. 그날 자식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손가락이 자유롭지 않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이사 당일, 재훈이와 수진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짐 이게 다예요? 응, 많지 않아. 인생 67년의 짐이 작은 트럭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아노였습니다. 엄마, 이 피아노 꼭 가져가셔야 해요? 당연하지. 내 인생이야. 실버 아티스트 주택에 도착했을 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깨끗한 5층 건물. 1층에는 카페와 작은 갤러리. 어머님 환영합니다. 생활지원사 김민지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방문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은 302호. 문을 열자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원룸 구조의 작은 주방, 화장실. 가장 마음에 든 건 큰 창문이었습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괜찮네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옆방에서 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와, 첼로 소리 들려요. 여기는 다들 음악인들이야. 화가, 작가도 있고. 점심 식사 후 1층 연습실을 둘러봤습니다. 문을 열자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본 그랜드 피아노. 엄마 한번 쳐보세요. 재훈이가 권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그냥 한 번만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왼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으로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쇼팽 야상곡의 첫 소절.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재활하면서 천천히 하세요.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새 집의 고요 속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67세의 새 출발.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9시 건물 1층 재활 클리닉 방문. 박선희님, 오늘 손가락 운동 집중적으로 해볼까요? 물리치료사가 친절했습니다. 1시간 동안 손가락 재활 훈련. 아팠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점심은 같은 건물 어르신들과 1층 카페에서. 선희 씨, 저는 3층에 사는 화가 정순자예요. 반가워요. 오늘 저녁에 작은 연주회 있는데 오실래요? 연주회요? 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1층 소공연장에서 열어요. 입주자들끼리 작은 공연하는 거예요. 저녁 7시 소공연장에 갔습니다.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모두 제 또래의 어르신들. 하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첫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습니다. 70대 할아버지. 그의 연주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은 신앙송. 80대 할머니가 자작시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가 한때 예술가였지만 인생에서 포기했던 사람들. 이제 이곳에서 다시 꿈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박선희 선생님, 다음 주에 한 곡 연주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손이 자유롭지 않아서.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무대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치유의 공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았고 조금씩 손가락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연주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약속한 공연 날. 긴장되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떨리지만 해볼게. 할 수 있어요, 엄마. 파이팅! 소공 연장에 도착했을 때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0년 만의 무대. 아니, 무대라기보다는 작은 연습실. 하지만 제게는 카네기홀만큼 큰 의미였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박수 소리. 떨리는 다리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쇼팽 야상곡 2번.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곡. 25살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곡.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첫 음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왼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관객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다른 어르신들도 격려했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진심.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왼손은 간단한 반주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50년 만에. 떨리고 불안전했지만 제 음악이었습니다. 3분간의 연주. 마지막 음이 사라졌을 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어르신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1970년대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하셨던 그 박선희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저 그때 선생님 연주 봤어요. 제 인생 최고의 연주였어요. 놀라웠습니다. 50년 전 제 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니. 정말요? 네. 그날 쇼팽 야상곡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다음 주에 그림 전시할 거예요. 저는 시집 출판하려고요. 모두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공연 어땠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했어. 많이 떨렸지만. 엄마,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다음에 오면 보여줄게. 엄마,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뭐? 엄마가 그동안 왜 음악을 포기하고 사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때문이었죠. 엄마 꿈보다 우리 키우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내 선택이었어.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 꿈 이루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오히려 고마워. 너희가 있었기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수진이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가 남편이랑 공연 보러 갈게요. 그래. 환영해. 그리고 엄마, 저희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돈만 생각하고. 이제 그만 얘기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67세의 새 출발.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실버 아티스트 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재활 치료를 받았고 왼손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손으로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소공연은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무대가 편안합니다. 더 놀라운 일도 생겼습니다. 3개월 전부터 건물 1층에서 무료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근처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가난해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맞아요? 초등학교 3학년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맞아. 잘했어. 다음은 이 부분 연습해보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50년 전 포기했던 연주 꿈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네기홀 무대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 속에서 저는 진짜 음악을 발견했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도 한 달에 2번씩 찾아옵니다. 이제는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1층 카페에서 먹자.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피아노 가르쳐 주세요. 민지가 졸랐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니 서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니 그들도 저를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월 22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됩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하고 저축도 조금씩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67세에 다시 찾은 자존감, 피아니스트로서의 정체성, 예술가로서의 삶.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지은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서울대 음대 특강에서 선생님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67세에 다시 시작한 피아니스트의 꿈이라는 주제로요. 내가? 네. 학생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강 당일 1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피아니스트 박선희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5살에 포기했던 꿈, 50년간 숨기고 살았던 과거, 뇌졸중 후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뻔했던 경험, 그리고 67세에 다시 찾은 음악. 학생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꿈은 나이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자립에서 시작된다는 것.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부모님 반대로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 듣고 다시 용기가 났어요. 그래, 내 꿈을 포기하지 마. 언젠가 기회는 다시 온다.
이제 저는 압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월 22만 원으로 시작한 제2의 인생.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께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요양원 300만 원도 간병인 500만 원도 아닌 월 22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당당한 노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 아티스트 공동주택,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 찾아보면 선택지는 많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67세, 77세, 87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